여러분들의 어휘력을 100배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존버 영단어 어근 특강. 오늘은 이 36-2강 강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36-2강의 띠은 포스는 뭐다? put place가 된다 라는 것입니다. 어근 하나로 100 어휘력을 정복할 수 있는 오늘의 마법의 어근은 바로 pose 또는 pose, position, pound, pound가 되겠습니다. 이 단어의 영어식 사고방식은 의미가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어디에 놓다 또는 놓여 있다가 되고요. position, 놓여 있는 위치, 지위를 의미하는 편이고, 그 다음에 비유적인 의미로 의견이나 판단의 위치를 우리는 입장 또는 견해 또는 생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니포즈라는 단어가 왜 폐위시키다가 되느냐면 이 니라는 접두어는 바로 away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떠나다 또는 떠나게 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떠나다 또는 떠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포즈라는 표현은 뭐예요? 포지션, 지위를 의미하는 말이죠. 어떤 지위로부터 떠나게 하는 거니까 당연히 의미가 뭐가 돼요? 폐위시키다가 되는 겁니다. 13번째 단어입니다. 핵심 다이어, dispose의 두 가지 의미가 되겠죠. this라는 접두어는 바로 away, 분리, 멀리 또는 다른 곳의 의미로 활용되는 표현입니다. pose라는 표현은 뭐다? 놓다 또는 어디에 두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단어의 기본 의미는 어디에 놓다, 두다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의미입니다. 우리가 물건이나 사람 등을 원하는 위치, 다시 말해서 적절한 장소에 놓다의 의미로 써요. 그래서 특정한 방식이나 위치에 물건이나 사람을 배치하다의 의미로 쓰이는 표현이 바로 dispose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두 번째 의미는 이거랑 또 생뚱맞는 의미예요. 뭐뭐 할 마음을 갖게 하다 또는 뭐뭐의 경향을 갖게 하다 또는 뭐뭐 하기 쉽게 하다의 의미로 쓰이는데요. 왜 이런 의미를 갖게 됐느냐면 이런 환경입니다. 몸은 교실에 있지만 공부를 해야 돼요. 교실에서. 지겹죠. 근데 마음은 다른 곳에 있다는 얘기예요. 마음을 다른 곳에 두다. 특히 PC방에 두는 겁니다. 그럼 이런 환경에서 디스포스라는 단어는 당연히 게임을 하고 싶어 하다가 되겠죠. 뭐뭐를 하고 싶어 하다. 뭐뭐 할 마음을 갖게 하다. 뭐뭐의 경향을 갖게 하다. 또는 뭐뭐하기 쉽게 하다의 의미로 쓰이는 표현이에요. 이 의미에서 나온 명사꼴인 disposition이라는 단어는 바로 경향 또는 성향, 성격, 기질의 의미로 쓰이게 되는 겁니다. 14번째 단어입니다. disposition의 두 가지 의미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this는 뭐다? 분리, 멀리, 다른 곳에라고 그랬죠. position이라는 표현은 놓다, 두다 또는 위치나 장소를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의 기본 의미는 어디에 놓다, 두다가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의미예요. 물건이나 사람 등을 원하는 위치, 적절한 장소에 놓다. 당연히 의미가 뭐예요? 배치의 의미로 쓰이겠죠. 그래서 이 표현이 바로 배치 또는 배열의 의미로 쓰이는 표현입니다. 더 일반적으로 쓰이는 단어는 뭐예요? arrangement이라는 단어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염색체의 배열에 따라서 사람의 성격이 달라진다라고 합니다. 염색체의 배열에 따른 사람의 성격의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이 표현이 바로 성격의 의미로 쓰입니다. 동의어로는 temperament이라는 표현이 있죠. 성격, 기질, 경향. 경향에는 뭐가 있어요? tendency라는 단어가 있죠. 성격, 기질, 경향 또는 어떠한 성향의 의미로 쓰이는 단어예요. 어떠한 성향의 의미로 쓰이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15번째 단어입니다. 핵심 다이어 dispose of의 네 가지 의미를 여기서 학습을 한번 해봅시다. 근데 this라는 접두어는 뭐다? away, 분리를 의미한다라고 그랬죠? pose라는 표현은 바로 put place, 놓다, 두다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of라는 전치사는 이 of라는 전치사에서 나온 것인데요. 여기도 on이라는 전치사가 접촉이라면 요거의 반대 표현인 전치사는 off가 되죠. 접촉의 반대표는 뭐예요? 바로 분리, 이탈을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분리, 제거, 박탈, 빼앗다 의미를 갖고 있는 전치사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rob A of B 그러면 누구누구에게서 돈을 빼앗다가 되겠죠? 이렇게 빼앗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현인 기본 의미는 뭐냐면 dispose of는 바로 제거하다가 되는 겁니다. 제거하다. 첫 번째 의미가 뭐요? 제거하다. get rid of라는 표현이 있죠. 제거하는 개념이 뭐요? 없애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적 등을 제거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적을 해치우다. 적을 죽이다가 되겠죠? 세 번째 의미요. 물건이나 상품 등을 제거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물건을 처리하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처리하다, 처분하다 또는 팔다의 의미로 쓰이는 표현이죠. 근데 네 번째 의미예요. 문제나 질문, 협박을 성공적으로 처리되면 이 의미가 뭐예요? 그러한 것들을 처리하다, 해결하다가 되는 것입니다. 16번째 단어입니다. disposal의 두 가지 의미가 되겠습니다. disposal의 두 가지 의미가 되는데요. 이 dis라는 단어는 뭐다? away, 분리, 멀리 떨어뜨려 놓다라고 그랬죠? force라는 표현은 놓다, 두다가 되고요. 여기서 AL은 바로 명사 전미화가 되는 겁니다. 근데 arrive라는 동사 뒤에 AL을 붙이면 뭐가 돼요? arrival이라는 명사가 되는 것이죠. 도착의 의미로 쓰이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disposal의 기본적인 의미는 멀리 떨어뜨려 놓다, 다시 말해서 버리다, 처리하다, 처분하다가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을 없애기 위한 하나의 처리가 되고요. 두 번째는 경제에서 쓰이면 사업체나 부동산 등을 처리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처분을 한다라고 그러죠. 여러분들 여기서 erroneous disposal이라는 관용적인 표현을 좀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erroneous disposal이라는 표현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마음대로 이용하고 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17번째 단어입니다. disposal의 두 가지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dis라는 단어는 away, 분리, 멀리 떨어뜨려 놓다가 되고요. force라는 표현은 뭐다? 놓다, 두다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abl은 바로 형용사 전미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기본 의미는 멀리 떨어뜨려 놓다, 다시 말해서 버리다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의미요. 한 번 쓰고 버릴 수 있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일회용의 또는 사용 후 버리게 되어 있는 이런 의미로 쓰이죠. 두 번째 의미예요. 버릴 수 있는의 의미에서 버리다라는 게 처분할 수 있다라고 그랬죠. 처분할 수 있는, 처분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이용 가능한의 의미로 활용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18번째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compose라는 단어는 매우 어렵고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네 가지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두셔야 돼요. come이라는 접두어는 바로 together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함께 또는 강조의 의미로 활용되는 접두어가 되겠습니다. force라는 표현은 뭐예요? 바로 놓다의 의미라고 그랬죠? 기본적인 의미는 함께 놓다라는 얘기, 함께 놓다. 함께 놓다. 근데 이 단어가 쓰이는 환경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공장에서 부품을 함께 놓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조립하다 또는 구성하다가 되겠죠? 마이크업이라는 동의어가 있죠. 음악적인 용어로 쓰이면 음표를 함께 놓으면 뭐가 돼요? 당연히 작곡하다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단어들을 함께 놓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편지나 연설문 또는 시 등을 쓰다가 되는 것이죠. 뭐 시를 쓰는 걸 또 뭐라고 그래? 작시하다라고도 하는 겁니다. 네 번째 의미예요. 이 네 번째 의미는 여러분들 요거는 우리가 연상법으로 암기를 시켜드릴게요. 이때 come이라는 접두어는 강조의 의미로 쓰이고요. 이 pose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이 pose로 연상하시기 바라요. 이 pose의 의미가 뭐예요? 바로 stop을 의미하는 말이죠. 이게 사진 촬영 등을 위한 멈춤 자세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걸로 연상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단어의 기본 의미는 stop이 됩니다. stop. 이게 흥분된 마음을 스탑 시킨다라는 얘기는 뭡니까? 감정이나 표정 등을 가다듬다라는 말이죠. 진정시킨다라는 얘기예요. 이때는 이와 같이 제기대명사인 제기대명사를 이렇게 활용을 합니다.
compose oneself. 자기 자신의 마음을 가다듬는 게 뭐요? 침착하다, 진정하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이때 명사꼴이 바로 composer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18번째 단어인데요. 이 composition이라는 단어와 이 composer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 의미를 구분할 줄 아셔야 됩니다. composition은 콤은 함께라는 말이고요. 포지션이라는 표현이 뭐요? 노타가 되겠죠. composition의 기본 의미는 함께 놓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구성이 되겠죠. 구성 또는 작곡, 작성, 작문 또는 작품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composer이라는 단어는 뭐다? 콤은 강조를 의미하는 말이고요. 이 포스라는 표현은 연상법으로 바로 이 포즈를 암기하시라고 그랬죠? 바로 스탑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URE는 뭐라고 그랬어요? 명사전매어라고 그랬죠? 이제 흥분된 마음을 스탑을 시킨다라는 개념에서 마음의 평정을 composer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composition이라는 단어와 composer를 반드시 구분할 줄 아셔야 되겠습니다. 19번째 단어입니다. recompose라는 단어죠. 근데 니라는 단어는 바로 부정어 not의 의미로 쓰이는 표현이에요. marriage라는 단어가 장점이죠. 이 단어 앞에 니라는 접두를 붙이면 바로 뭐가 돼요? 단점이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장점의 반대니까 뭐가 돼요? 단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compose라는 단어는 앞에서 뭐로 배웠어요? 조립하다로 배웠죠? 이 표현은 조립하다의 반대가 되는 거예요. 조립하다의 반대가 뭐예요? 해체하다. 바로 분해되다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의미요. 자연스러운 화학작용에 의해 분해되다 또는 부패되다가 되는 겁니다. 또는 더 작은 부분들로 분해하다가 되는 것입니다. 20번째 단어입니다. 핵심 단어예요. 디포짓이라는 단어에 6가지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단어가 모든 영단어는 기본 의미가 있어요. 그 중심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가 쓰이는 환경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영어칙 사고방식이라고 그랬죠? 영어칙 사고방식을 적용하면 아주 쉽게 암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니라는 접두는 바로 이 noun의 의미로 써요. 어디 아래로 가라앉는 개념이 되겠죠? 포짓이라는 단어는 뭐다? 놓다, 놓여있다가 되는 겁니다. 니 포짓이라는 단어의 기본 의미는 아래에 놓다, 아래에 놓여있다, 아래로 가라앉다 의미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의미죠. 어디에 놓는 개념이에요. 특정한 곳에 놓다, 두다가 되겠죠? 두 번째 의미예요. 이 단어가 이제 은행에서 쓰이면, 은행용어로 쓰이면, 은행에 가서 수납원에게 돈 수표를 아래로 내려놓다라는 말이 뭐예요? 바로 예금, 예치하다. 예금하다. 예치하는 단어가 되겠죠? 이때 반대 표현은 바로 돈을 인출하는 거예요. withdrawal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집을 임대하는 계약. 이런 환경에서 이제 활용이 되는 표현이에요. 집을 임대하는 계약에서 상대방에게 전체 금액 중에 일부를 예치해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보증금 또는 착수금 또는 집세 전세의 보증금 또는 공탁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법원에서 쓰이면 공탁금이 되는 것이죠. 네 번째는요. 여러분들 강 등의 아래로, 강에서 이렇게 아래로 가라앉아 있는 걸 뭐라고 그래요? 침전물. 동사로 쓰이면 당연히 뭐요? 침전시키다가 되겠죠? 그래서 유거의 명사꼴인 deposition이라는 표현은 바로 침전물 또는 퇴적물이 되는 겁니다. 이제 지질학 용어로 쓰여서 땅 아래에 놓여 있는 것을 우리는 광물에서 매장층이라고 하죠. 매장층이라고 하죠. 여섯 번째입니다. 이제 호텔 등의 용어에서 이제 활용이 된다면 호텔 등에서 귀중품 등을 분실할 위험에 대비해서 호텔 근무 등의 노타라는 개념은 뭐 이때는 안전한 곳에 맡기다가 되는 거예요. 안전한 곳에 맡기다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영단어는 쓰이는 환경에 따라서 그 기본 의미, 중심 의미가 이와 같이 자연스럽게 바뀌는 것입니다. 21번째 단어입니다. 리포스라는 단어죠. 이 단어는 우리가 암기법을 두 개로 암기를 시켜드릴게요. 첫 번째, 니는 noun이라고 그랬죠? 아래. 포즈는 뭐예요? 포지션. 놓다,
위치나 지위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기본적인 의미는 아래에 내려놓게 하던 개념이 되겠죠. 왕으로 하여금 권력을 아래에 내려놓게 하다라는 의미에서 바로 특히 통치자를 권좌에서 물러나게 하다 또는 퇴위시키다, 폐위시키다가 되는 겁니다. 이때 명사형은 뭐요? 리포지션이 되겠죠. 이때는 물러나게 함 또는 퇴위, 폐위가 되는 것입니다. 암기법 두 번째죠. 이 니라는 접두어는 away, 떠나다의 의미로 써요. 포스라는 표현은 바로 포지션이라는 단어에서 위치, 자리, 지위의 의미로 쓰인다라고 그랬죠. 왕을 그 왕의 지위에서 떠나게 한다라는 개념이에요. 왕의 지위에서 뭐요? 떠나게 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게 당연히 뭐요? 물러나게 하다, 퇴위시키다, 폐위시키다가 되는 것입니다. 보충어입니다, 여러분들. abdicate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abdicate이라는 표현이. 이 ab라는 접두어도 바로 away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이 away를 의미하는 라틴어 접두어는 이고요. 그리스 접두어는 바로 ab가 되는 겁니다. 다 기본적인 의미가 뭐다? away의 의미로 쓰인다라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이 닉이라는 것은 뭐요? 바로 말하는 개념이죠. 인도 딕션이 어법이죠. 딕셔너리는 뭐요? 사전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기본적인 의미가 뭐다? 말하다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at라는 접두어는 전면은 뭐요? 동사 전면가 되겠죠? 이 단어의 기본 의미는 뭐냐면 왕이 막 너무 늙었어요. 또는 몸이 아파요. 왕이 노령이나 질병 등으로 인해서 왕에서 물러나겠다라고 말하고 away, 떠난다라는 개념이에요. 왕위에서 물러나다 또는 퇴위하다가 되는 것입니다. 예문을 보시면은요, 그 남자는 뭐했다? 퇴위했다라는 얘기죠. 누구를 위해서? 그의 아들을 위해서 퇴위를 했다가 되겠습니다. 근데 어이학습의 이노베이션은 뭐다? 준보 영단어입니다. 강의가 도움이 되었다면 완전 공짜인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여러분들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요. 자신감을 갖고 존버하셔서 반드시 성공하시기 바랍니다.